광교가 기어코 30억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광교 중흥 S클래스 전용 129제곱미터가 지난 6월에 32억 5천만 원으로 거래됐습니다. 1년 사이 11억이나 올랐네요. 호가는 현재 40억에 육박합니다. 놀랄 노짜죠. 과천도 아직 30억 원대 거래가 없고 호가도 29억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서울까지 한참인 수원이 곧 40억이라니 놀라운 일입니다. 지난해 눈부신 상승세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판교와 함께 절대 쌍교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심지어 광교가 판교나 잠실의 집값을 잡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솔솔 나오더군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광교는 판교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까요? 영상 시청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그럼 시작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광교가 판교를 잡는다? 어려울 겁니다. 일단 충격을 안겨준 광교 중흥 S클래스 전용 129제곱미터 거래를 살펴보죠. 실거래가는 32억 5천만원, 분양면적 기준으로 52평이죠. 평당가로는 6,250만원입니다. 확실히 이렇게 보면 판교보다 훨씬 비싸 보입니다. 부동산 114 자료에 따르면 판교 아파트는 지난 6월 기준으로 평균 4,555만원, 핵심 지역인 백현동은 4,782만원이죠. 이렇게 비교하면 광교는 왜 대장주고 판교는 평균이냐고 하시겠죠.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판교 대장주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 전용 171제곱미터 51평이랑 비교해보죠. 이 타입은 지난 4월 35억 5천만원으로 거래됐습니다. 평당가로 환산하면 6,960만원, 약 10% 정도의 평당가 차이입니다. 그러나 기준에 따라서는 비슷하게 보이네요. 그럼 정말로 광교 집값은 판교를 따라잡았다거나 곧 따라잡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여기에는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연식이죠.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은 2011년에 입주한 940세대 규모 아파트입니다. 올해로 이미 10년차가 된 아파트죠. 하지만 광교 중흥 S클래스는 2019년 초에 입주한 2231세대 규모 메가드급 신축이죠. 적당한 비교 대상이 못 됩니다. 게다가 생활권 내 입지와 위상 차이도 현저합니다.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은 판교역 초역세권에 현대백화점을 끼고 있고 낙생대 공원과 탄천이 가까우며 판교 테크노밸리를 걸어서 출퇴근할 수 있는 위치죠. 웬만한 서울보다 비싸도 이해가 되는 입지입니다. 그러나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은 이 지역에서 대체 불가능한 단지까지는 아닙니다. 알파리움에 판교 호반 서밋플레이스, 판교 푸르지오 월드마크가 있고 인근 10년 임대단지들도 분양 전환했죠. 1군 건설사 브랜드 대단지라는 차별점이 분명하지만 그 차이는 입지에 비하면 근소합니다. 반면 광교 중흥 S클래스는 어떻습니까? 일단 창을 열면 광교 호수공원이 전부 보이는 위치죠. 뒤로는 사색공원이 있습니다. 신분당선 광교중앙역도 도보 3분입니다. 갤러리아 백화점과 수원 컨벤션센터, 그리고 아주대학병원이 앰뷸런스로 1분 거리입니다. 게다가 광교중앙역 일대에는 경기도청 신청사를 중심으로 경기융합타운까지 조성되고 있죠. 여기에는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시공사 등 경기도에서 힘 좀 쓴다는 기관은 다 몰려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 도보거리입니다. 광교에 광교 중흥 S클래스와 같은 조건의 단지는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했느냐? 특별할 건 없습니다. 바로 현재 광교 대세론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인 광교 중흥 S클래스가 광교의 집값을 과대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광교 중흥 S클래스는 광교에서 대체 불가능한 입지를 꿰차고 앉은 매머드급 신축 대단지입니다. 극단적인 예지만 김연아가 있다고 해서 한국이 피겨 강국이라거나 박지성이 있다고 해서 한국이 축구 강호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같은 이치입니다. 판교와 광교의 차이는 명료합니다. 부동산 114 자료에 따르면 광교 아파트 시세는 6월 기준으로 3.3제곱미터당 3,591만원입니다. 판교에 비해 1,000만원 정도 낮습니다. 가격대는 하동이 3,768만원으로 가장 높은데 이 역시 판교에서 가장 비싼 삼평동보다 1,000만원이 낮죠. 이건 34평 기준으로 3억 4천만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광교가 판교의 집값을 따라잡는다는 말은 분명히 사실성이 있습니다. 광교의 집값 상승세가 무시무시하거든요. 광교 중앙역 일대 주요 단지들은 지난해부터 5억 이상씩 미친듯이 집값이 올랐습니다. 이 기세라면 금방 판교를 따라잡을지도 모르죠. 현재의 판교는요. 광교가 오를 때 판교라고 놀지 않거든요. 부동산 114 자료에 따르면 광교 집값은 올해 상반기에 7.33% 올랐습니다. 판교는 7.13% 올랐죠. 심지어 지난해 하반기에는 광교가 8.53% 오르는 사이 판교는 12.67% 올랐습니다. 격차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판교랑 광교는 엄연히 시장이 다릅니다. 어디가 더 좋고 나쁘고를 따질 이유가 없어요. 그래도 주제가 주제인 만큼 입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판교와 광교의 차이는 당연히 여기서 나옵니다. 광교가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동네라는 건 분명합니다. 광교는 교통, 일자리, 생활환경 모두 빠지지 않는 최고의 신도시 중 하나입니다. 괜히 판교 동생 광교라고 불리는 게 아니죠. 일단 강남으로 직행하는 신분당선이 있고 서울로 직행하는 용인서울고속도로가 있죠. 영동고속도로를 끼고 있어서 수도권 남부 접근성도 높고 경부고속도로도 지척입니다.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 덕분에 GTX-A는 물론 GTX-C 노선까지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죠. 광교 테크노밸리와 삼성 디지털시티에서 나오는 막대한 직주 근접 수요는 경기 융합타운이 조성되면서 더 늘어날 테고, 일산 호수공원의 1.7배에 달하는 광교 호수공원 등 생활 인프라도 멋집니다. 광교가 40억을 갈까요? 주택시장 분위기가 계속 이렇다면 조만간 갈 수 있을 겁니다. 조정기에도 입지 여건 자체가 좋으니 굉장한 폭락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차피 광교가 폭락한다면 다른 곳은 더 비명을 지르고 있겠죠. 다만 오를 때는 또 다 같이 오르지 광교만 세종마냥 미친듯이 오르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면 광교의 시장은 어디까지나 수원입니다. 강남 수요까지 흡수하는 판교와는 다릅니다. 광교가 수원시장의 으뜸 주거지역이라면 판교는 지역 내 최고 주거지역인 동시에 강남의 배드타운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입지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의 성격 차이입니다. 신분당선은 광교에서 출발해서 판교를 거쳐서 강남으로 가죠. 판교는 국내 도로망의 척추인 경부고속도로도 끼고 있습니다. 이뿐인가요? 분당 수서강 도시고속화도로, 분당 내곡간 도시고속화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가 전부 판교를 통과하거나 지척에 있습니다. 월곶 판교선과 GTX-A까지 개통되면 웬만한 강북이 부러울 게 없는 교통망입니다. 게다가 판교 테크노밸리는 이제 제3 판교 테크노밸리까지 추진될 정도로 성장했죠. 광교 테크노밸리와는 규모 차이가 현저하고 수원 도심과 삼성 디지털시티의 직주 근접 수요를 경쟁하는 광교와 달리 판교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직주 근접 수요를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큽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광교는 엄청나게 좋은 동네입니다. 향후 20년은 수원시장의 블루칩이 되겠죠. 지금까지 오른 건 수원 도심 재건축의 이주 수요 영향도 없지 않을 텐데 분당 구도심 재건축까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상승 여력이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판교에 비비는 건 안 됩니다. 시장의 성격이 너무 달라요. 재건축도 판교가 먼저 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